뉴스스타트 2부로 이어갑니다. 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불발됐습니다. 공조수사본부는 경호처와 충돌하며 5시간여 동안 대치한 끝에 결국 발길을 돌렸습니다. 긴박했던 과정을 정현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새벽 6시 14분,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과천청사를 출발했습니다. 출발 1시간여 만인 7시 21분,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한 뒤 경찰 특별수사단과 합류했습니다. 40분 뒤인 8시 4분, 공수처 인원 30명과 경찰 50명이 관저 앞 바리케이트를 열고 체포영장 집행에 돌입했습니다. 이들은 차량과 인력으로 막아선 경호처의 저지선을 뚫고 관저에 접근해 갔습니다. 9시 50분쯤엔 국군 수도방위 사령부 병력이 지키는 3차 저지선까지 뚫고 관저 건물 앞에 도착해 경호처장에게 체포영장을 보여주며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경호처장이 경호구역이란 이유로 수색을 거부하며 양측의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오후 1시 반쯤 공수처와 경찰은 영장 집행을 중지했습니다. 공조수사본부는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정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의 안전이 우려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5시간 30분에 걸친 대치 끝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첫 번째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공조본은 법적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앞으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와 군병력이 팔짱을 끼고 겹겹이 인간벽을 쌓아 막아서는 등 저항이 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크고 작은 몸싸움이 발생하기도 했는데 경호처 인력 가운데 일부는 개인 화기까지 휴대했다고 공수처는 밝혔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 경호처를 앞세워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자 공수처는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관저 200m 안까지 접근했는데 버스나 승용차 등 10대 이상이 막고 서 있었고 경호처와 군병력 200여 명이 팔짱을 끼고 촘촘하게 벽을 쌓아 더 이상의 진입이 어려웠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장 집행에 공수처와 경찰 인력 100여 명이 동원됐는데도 도저히 이 저지선을 뚫을 수 없었던 겁니다. 이후 관저까지 접근하도록 협의가 이루어져 검사 3명이 관저 철문 앞까지는 다다랐지만 안전 우려 탓에 영장 집행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몸싸움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한 가운데 실제로 경호처 인력과 서로 밀고 밀리는 크고 작은 몸싸움이 잇따랐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는 2차 저지선을 넘어서기 힘들어 산길을 올라 관저로 향하기도 했다며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공개했습니다. 또 경호처 인력 일부가 개인 화기까지 소지하고 있었지만 몸싸움 과정 등 충돌 상황에서 무기를 가진 사람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적법 절차에 따른 경호 조치를 내세우며 윤 대통령 체포를 막는 데 일단 성공했습니다. 몸싸움 여부 등 영장 집행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는지를 놓고 공수처와 엇갈린 주장을 하며 불법의 책임을 공수처에 돌렸습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직후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경호 조치를 원칙으로 대응했습니다. 박종준 경호처장은 경호법과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한다며 끝내 관저 내부로 통하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경찰청 차장 출신인 박 처장은 경호 대상자의 절대 안전을 존재 이유로 내세우며 윤 대통령의 호위 무사 역할을 해왔습니다. 경호처가 윤 대통령 체포를 막는 경호 조치에는 일단 성공했지만 적법한 절차를 지켰는지에 대해선 말이 엇갈립니다. 대치 상황은 있었지만 몸싸움은 없었다며 크고 작은 몸싸움이 있었다는 공수처와는 다른 주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박 처장 등에 대해 위법하게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입건하고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경호처는 오히려 공수처가 경호구역을 무단 침입하며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맞섰습니다. 법적 근거도 없이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경호구역과 군사기밀시설의 출입문을 부수고 근무자의 부상도 일으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강한 유감을 표하며 책임자와 관련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경호처는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경호 대상자에 대한 경호 임무의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혀 공수처의 추가 영장 집행 시도도 막아설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은 경호처 차장을 피의자 입건했습니다. 경찰 특수단은 박 처장과 김 차장을 특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고 오늘까지 출석을 요구했다고 기자단에 공지했습니다. 오후 1시 반쯤에 경호처의 수색 거부로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뒤 1시간여 만에 곧바로 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공수처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대통령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도록 명령해달라고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체포영장 집행이 최종 불발될 가능성에 대비해 여러 대응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공수처와 경찰 등 공조수사본부의 대대적인 윤 대통령 신병 확보 시도는 격렬한 저항에 결국 멈춰섰습니다. 공수처는 이후 경호가 지속되는 한 체포영장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지휘감독자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가 집행에 응하도록 명령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유효기한이 남은 체포영장을 재집행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건데 최 권한대행이 협조할지 확신할 수 없는 데다 주말과 휴일 그리고 기한 마지막 날인 6일까지 관저 앞 지지자들이 대거 몰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도 변수입니다. 기한을 넘길 경우 영장을 다시 발부받을 수도 있지만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윤 대통령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명분이 마련된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상당 부분의 범죄 혐의가 소명됨을 전제로 합니다. 내란죄가 인정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에서 공수처나 경찰이 순순히 물러날지가 윤 대통령이 구속영장 심사에 응할지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집행할 수 있을지는 마찬가지로 미지수입니다. 공수처와 윤 대통령 측이 수사와 관련해 협의에 나설 수 있다는 주장도 존재하지만 공수처 관계자는 협의보다는 계획대로 법적 절차를 밟아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불발로 딜레마에 빠진 공수처가 이후 어떤 대응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모인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은 체포영장 불발 소식에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했다며 자축했습니다. 반면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 단체들은 즉각 다시 체포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나섰는데 관저 앞에 모인 양측은 밤샘 시위를 벌였습니다. 박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은 체포영장 집행 중지 소식에 환호했습니다. 이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했다고 열광하면서도 언제 다시 집행이 시작될지 모른다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더 많이 모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반면 탄핵 찬성 집회를 주도해온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 대개혁 비상행동은 체포영장 불발 소식에 긴장감 속에 대통령 관저 주위로 다시 모였습니다. 이들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은 경호처를 처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헌재의 탄핵 절차와 공조본의 수사에 버티기로 일관해온 윤 대통령이 이젠 법원의 체포영장마저 불법이라며 따르지 않고 있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윤석열 씨는 자신이 내란 수계가 아니라 떳떳한 무언가가 있다면 법 집행에 당당히 응하시고 경찰의 통제 속 양측의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다퉈 주말에도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어 체포영장 시한인 오늘 6일까지는 관저 앞 극명하게 갈린 여론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기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애국 국민의 위대한 승리라고 밝혔습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은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자필 서신에서 애국 국민 여러분들이 대통령을 지켜주셨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을 지키는 게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거라며
구국의 일념으로 대통령을 꼭 지켜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는 14일부터 변론 기일을 주 2회 진행하면서 탄핵 소추 사유를 세세히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첫 정식 변론 기일을 진행합니다. 준비 절차를 2회 만에 마무리하고 윤 대통령에게 탄핵 사유가 있는지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헌재는 이틀 뒤인 16일 2차 변론 기일을 비롯해 다음 달 4일까지 한꺼번에 5차 기일을 지정했습니다. 연휴를 제외하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주 2회씩 변론 절차가 진행되는 겁니다. 헌재가 탄핵 심판의 속도를 내는 데는 윤 대통령 측이 지금껏 답변서를 늦게 제출한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2차 준비기일에서 비상계엄 선포 경위 등을 확인하고 싶다 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내용이 워낙 방대하다며 향후 있을 변론기일에서 충분히 주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고립된 약자로서 난도질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 철저히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양해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을 심리할 당시 매주 두세 차례 재판을 진행했던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헌재는 앞으로도 매주 2회씩 재판을 열 전망입니다. 다만 탄핵 심판 결론이 언제쯤 나올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국회 측은 국정 공백 사태가 계속되면서 국민들이 불안해한다며 신속 심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윤 대통령 측은 헌재법에 규정된 심리 기간인 180일이 보장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낸 답변서를 통해 탄핵 심판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답변서에서 비상계엄 선포 이전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어 보호할 이익이 없어졌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심판 필요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대통령의 통치 행위가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이 재임 중 공적인 행위는 기소를 면제받아야 한다는 미국 연방 대법원의 트럼프 판결도 인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민주당 등 야당은 국민의힘 정치인들을 내란 선전죄로 고발한 데 이어서 대통령실 관계자 등 여권 인사 8명을 내란 혐의로 추가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허위사실이자 법리 왜곡이라며 민주당을 무고죄로 맞고발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비상계엄을 정당화했다는 이유로 권성동 원내대표 등 여당 정치인 8명을 내란 선전죄로 고발했던 민주당. 이번엔 박종준 대통령실 경호처장과 정진석 비서실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여권 인사 8명을 내란 혐의로 추가 고발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들이 계엄 선포 전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내란을 모의하거나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뒤 합동참모본부 결심실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며 내란 가담 여부를 철저히 밝혀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내란 선전죄 관련돼서 2건 12명에 대한 고발 조치가 있었고요. 내란 모의 및 2차 계엄 관련된 고발 등 포함해서 국민의힘은 내란 선전죄 고발은 법리 왜곡이자 무차별적인 내란 딱지 붙이기라고 반발하며 민주당을 무고죄로 맞고발했습니다. 내란 선전죄는 법리상 내란 이전의 행위로만 성립할 수 있는데 비상계엄 전후로 계엄을 옹호하거나 선전한 사실이 없다는 겁니다. 민주당의 이딴 탄핵 추진과 예산안 삭감을 비판한 게 어떻게 죄가 되겠느냐며 그로 인한 고발은 이재명식 공포 정치라고 꼬집었습니다. 우리 당과 국민의 입을 틀어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민주당의 내란 선전 선동죄 고발 행위는 형법상 무고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히며 이런 가운데 새해 민생 법안 협의는 국정협의체를 중심으로 여야가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애도 기간이 끝나는 다음 주부터 여야정 협의체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양당 정책위 의장 간 실무회동을 제안합니다. 실무협의를 뭐 이렇게 다음 주까지 미뤄서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바로바로 만나서 의제 논의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다만 탄핵 정국과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 과정에서 언제든 돌발 변수가 불거질 수 있는 데다 각 민생 법안을 둘러싼 여야 시각차도 여전해 실제 합의까진 난관도 예상됩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야탐역 인근의 8층짜리 복합상가 건물에 불이 나면서 한때 시민 다수가 고립됐습니다.
이 소방은 에어매트 등을 설치하고 구조 작업을 펼쳤는데 300여 명이 구조되거나 대피했고 이 가운데 연기를 마신 수십 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표정우 기자입니다. 1층에 시뻘건 불이 붙은 상가 건물 전체가 검은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폭발음까지 들리자 주변 시민들은 크게 놀라 대피합니다. 오후 4시 반쯤 경기도 성남 야탐역 바로 옆에 있는 8층짜리 복합상가 건물 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보니까 양측에 그 불 연기가 막 엄청 옆 밖으로 많이 나오더라고. 병원과 식당, 여러 상점이 입점해 있는 건물이라 안에서는 구조신고가 빗발쳤습니다. 창문 밖으로 다급히 구조를 요청하고 상가 맨 위층 옥상으로 몰려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소방은 건물 밖에 사다리를 설치하고 구조자가 뛰어내리는 상황에 대비해 에어매트까지 배치했습니다. 건물 내에 총 300여 명의 인명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소방은 한때 인접 소방서의 인력과 장비까지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1시간 반 만인 오후 6시쯤 진화 작업을 마쳤습니다. 건물에 있던 70명은 스스로 대피했고 240명은 소방대원에게 구조됐습니다. 130명은 연기를 마신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 가운데 수십 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은 1층에 있는 식당에서 시작된 불이 번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정확한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해 경찰, 한전 등과 함께 합동 감식을 벌일 예정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사고 직전 무안공항 근처 CCTV에 포착된 여객기의 모습입니다. 처음 남쪽에서 무안공항에 진입하다가 착륙에 실패하고 공항을 지나쳤습니다. 공항 북쪽으로 재진입한 비행기는 공채 착륙을 시도했습니다.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활주로를 지나친 여객기는 끝내 담벼락과 충돌했습니다. 여객기에는 승객 175명과 승무원 6명 등 모두 181명이 타고 있었고 태국인도 2명 포함됐습니다. 이 가운데 승무원 2명이 구조됐지만 나머지 179명은 모두 숨졌습니다. 이 비행기 동치 자체가요 파손이 심하게 돼가지고요 정체 안에 있다고 표현하기 좀 어렵고요. 희생자 이름이 한 명 한 명 불릴 때마다 유족들 사이에서 울음 섞인 절규가 터져 나옵니다. 희생자 가운데 미성년자는 10여 명, 10살도 안 된 아이들이 5명에 달했습니다. 또 팔순을 맞아 일가족 9명이 함께 여행을 떠났다가 참변을 당하는 등 가족 단위 여행객들이 많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무안공항 항공기 참사에 이루 말할 수 없는 비통함과 숭고한 마음이라며 1월 4일까지 7일간을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또 무안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남 무안 국제공항 사고 현장에서 유가족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여러분들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도 합동 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우리 당은 항공참사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습니다. 사고가 난 공항 부근에 차려진 합동 분향소. 문을 열자마자 참배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마음이 아파서 당연히 와서 한번 그래도 명복을 비는 게 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오게 됐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일어난 지 나흘째 유가족들이 처음으로 직접 사고 현장을 찾았습니다. 그동안 가까이 볼 수 없었던 사고 여객기를 마주하니 참았던 울음이 터집니다. 가서 보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믿기지 않는 현실에 정말 하늘나라에 가서는 뜨거운데 가지 말라는 생각을. 사고 전 공항 관제탑에서 조류 충돌 경보를 준 건 오전 8시 57분. 이른바 버드 스트라이크가 원인일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국토부는 사고 원인에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입니다.
무안공항에서 사고가 난 제주항공 여객기는 로컬라이저 안테나, 일명 방위각 시설을 들이받고 폭발했습니다. 안테나 아래에 흙과 콘크리트 등으로 된 단단한 구조물이 있었고 비행기가 이 구조물과 부딪히자마자 폭발해버린 겁니다. 해외 항공안전 전문가들은 참사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이 단단한 콘크리트 둔덕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That airplane could have stopped. People could have gotten off of it if they hadn't hit that concrete berm. Why was it there? 항공기 꼬리 부분에 있어 다행히 큰 파손을 피한 블랙박스. 하지만 두 개의 블랙박스 가운데 비행 기록 장치는 분실된 작은 커넥터 하나 때문에 정보 추출이 막힌 상태입니다. 사고조사위는 결국 장치를 미 교통안전위원회 NTSB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NTSB의 상황에 따라 시간 지연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네, 안타까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엿새째, 사고 현장에서는 처음으로 기체 꼬리 부분에 대한 수색이 진행됐습니다. 흙더미에 파묻힌 엔진 발굴 작업도 이뤄지면서 이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기체 부품 조사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새카맣게 그을리긴 했지만 형체는 온전하게 남아있는 여객기 꼬리 부분을 중장비가 들어올립니다. 기체가 들린 자리엔 소방과 경찰 등 수색 인력이 투입됩니다. 사고 원인 조사를 위해 최대한 현장을 보존하면서 조심스레 희생자들의 시신과 유류품 수습 작업이 이어집니다. 현장에서 그 시신 그리고 사체 및 희생자분들의 물품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태 속에서도 그 작업이 진행되는 관계로 지금 현재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동안 수색 작업은 사고 지점과 주변 갈대밭에 집중돼 왔습니다. 수색 당국은 기체 꼬리 부분에 대한 첫 수색인 만큼 아직 수습하지 못한 시신과 유류품이 상당수 발견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기체 꼬리 부분 수습이 완료되면 현장 수색 작업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희생자를 추가로 수습하더라도 DNA 분석과 대조 작업을 거쳐 유가족에게 인도하는 절차까진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한 번까지 다 되려면은 오늘이 금요일이고 내일 정도까지는 그 결과가 나오고 또 맞추는데 상당한 물리적인 시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셔야 되고요. 사고 현장에선 로컬라이저 둔덕에 충돌 직후 흙더미에 파묻힌 여객기 엔진을 발굴하는 작업도 진행됐습니다. 엔진은 조류 충돌을 포함한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데 필요한 핵심 부품입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현장 수색이 끝나는 대로 기체 엔진과 꼬리 부분 등 중요 부품에 대한 조사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정부가 제주항공 참사를 조롱하는 온라인 악성 게시물에 대해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뒤 관련 수사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IP 주소를 추적하고 있는데 조만간 형사처벌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양시창 기자입니다. 경찰청 등 사법당국은 모니터링을 통해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안에 대해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악성글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주문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언급 뒤 경찰은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수사본부가 차려진 전남청뿐 아니라 본청을 포함한 전국 16개 시도경찰청 사이버 수사대로 수사팀을 확대하고 인원도 25명에서 115명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경찰이 정식 입건해 수사 중인 게시글도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일부 게시글에 대해서는 이미 압수수색 영장도 신청했습니다. 탑승객 전체를 싸잡아 조롱한 글 1건과 사고 항공기의 기장을 비난한 게시물 2건 등 희생자에 대한 악성글 작성자 3명과 유가족에 대한 모욕글을 올린 게시자 3명 등입니다. 이와 별도로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내사가 진행되고 있는 게시물도 수십 건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져 입건 대상자는 계속 늘 전망입니다. 기장과 탑승객을 포함한 희생자에 대한 게시글은 사자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돼 2년 이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유가족에 대한 게시물도 모욕 혐의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악성 댓글에 대해서는 아주 끝까지 신원을 확인해서
평상시보다 훨씬 엄정한 처벌을 하겠다고 저희들 지침을 정하고 강력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경찰이 이미 일부 IP 주소 등을 확보해 게시물 작성자를 추적하는 등 강제 수사에 돌입한 가운데 악성 게시글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179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추모하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국가 애도 기간이 오늘 끝납니다. 이에 따라서 전국시도 20곳을 포함해 시 군구 100곳에 설치된 합동 분향소 대부분은 오늘 자정까지 운영됩니다. 다만 전남도청과 무안 관내 등에 설치가 된 합동 분향소 운영은 49제에 맞춰 다음 달 15일까지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또 서울시청 정문 앞에 설치된 합동 분향소도 오는 10일까지 연장 운영됩니다.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희생자들이 타고 왔던 차들은 아직도 공항 주차장에 그대로 남아 있는데요. 유족에게 인계하는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윤지아 기자입니다. 공항 안내데스크 앞에 유가족들이 모였습니다. 희생된 가족의 차량을 인수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직도 무안공항 주차장에 그대로 남아있는 희생자들의 차량. 피해자분 차량 좀 조회하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유족들이 원하는 곳까지 무상으로 희생자 차량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차량 열쇠가 있으면 곧바로, 열쇠가 없으면 차량 제조사를 통해 열쇠를 제작한 뒤에 인수인계가 이루어집니다. 유가족들이 원하시는 위치로 견인해드리고 스페어 키도 제작하는 원칙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류품 반환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또 수거된 휴대전화와 태블릿 등의 전자기기는 사고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유가족 동의를 받아 포렌식 작업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일일이 이제 유족분들한테 저희들이 포렌식해서 사고 당시에 하루 동안에 그 메시지나 영상을 저희들이 추출해도 되느냐. 보건복지부 차원에서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긴급 돌봄이 필요한 유가족에게 가사 지원과 아동 돌봄 등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유가족들의 학교 출석 인정을 위해 교육부에서는 6일 이후 출석이 가능하도록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유가족 대책협의회는 사고 49일째가 되는 다음 달 15일에 49제를 겸해 합동 위령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윤지아입니다. 여야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생계비 지원과 특별법 제정 등 각종 후속 대책을 앞다퉈 내놓고 있습니다. 여야 협상이 필요한 내용도 적지 않은데 돌발 변수가 많은 탄핵 정국 속 원활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물음표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을 위한 긴급 생계비 지원과 성금 모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심리상담 지원, 추모시설 설립 등도 당 차원에서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상황을 세밀히 점검하고 각종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당력을 다해 돕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도 희생자와 피해자 권리 보장과 충실한 배상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약속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 등 과거 특별법 제정 사례를 참고해 법안을 준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생명과 안전보다 돈과 효율을 중시하는 이런 후진적인 풍토를 반드시 청산해야 합니다. 여야는 희생자들의 장례식이 마무리되는 대로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데에도 뜻을 모았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두고 여야 간 원만한 협상이 이뤄질 수 있을진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정국 속 상대 의원 맞고발 등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황에서 자칫 피해자 지원책이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구체적인 지원 내용에 여당과 큰 이견은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만약 특위 내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다수결 등 일반적인 절차로 결정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여야가 한 목소리로 피해자 지원을 약속한 만큼 전국 혼란으로 인한 갈등과 기싸움보단 피해 회복에 방점을 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우리나라 경제를 이끄는 경제계 리더 6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다가올 위기와 불확실성 앞에 모두 숙연해 하면서도 외환 위기도 극복한 저력을 다시 발휘하자며 의지를 다졌습니다. 황혜경 기자입니다.
일동 운명. 제주항공 희생자들을 향한 묵념으로 시작된 올해 경제계 신년 인사회. SK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물론이고 삼성 이재용 회장과 현대차 정의선 회장, LG 구광모 회장 등 내로라 하는 기업 총수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간간히 웃음도 지으며 담소를 주고받지만 얼굴에서는 녹록지 않을 앞날에 대한 위기감도 읽힙니다. 경제에 있어서 가장 큰 공포적은 불확실성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불확실성이 장기화된다면 그 여파를 가름하기 쉽지 않습니다. 또 조속한 국정 안정화를 위해 힘을 더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관례대로 정관계 인사들도 다수 참석했는데 자금의 현실에 송구하다며 입을 모았습니다. 불확실성을 가져다 준 주체인 우리 주체가 바로 정치권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저희 정치인들 여기 불러주시고 좋은 자리 해주셔가지고 사실 좀 그렇습니다. 한 대 콱 지어박아도 모자랄 수준 아닌가 싶은데. 최상목 권한대행은 경제인들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정부에 대한 믿음을 호소했고 격화되고 있는 글로벌 산업 전쟁 상황에서 우리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참석자들은 외환 위기도 극복한 저력을 곱씹으며 대도약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같은 날 한자리에 모인 중소기업계도 올해 사자성어로 인내심을 발휘해 어려움을 이겨낸다는 뜻의 인내외양을 꼽고 위기 돌파를 다짐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현재의 위기는 정부와 국회, 기업인 모두가 한마음으로 긴밀히 협력할 때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출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기업 지원에 집중하면서 해야 할 일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새해를 맞아 열린 재개 행사에 잇따라 참석했습니다. 계엄과 탄핵 전국에 이어 미국 트럼프 새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통상 환경까지 불안해지자 기업 챙기기 행보에 나선 겁니다. 주요 대기업 총수들이 참석한 경제계 신년회와 중소기업 신년회를 모두 찾은 최상목 대행은 정부가 맞춤형으로 투자를 지원하겠다며 함께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수출, 투자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기업 지원에 집중하겠습니다. 현재의 위기를 새로운 성장과 도약의 기회로 삼아 수출, 투자,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내수 회복을 적극 지원하고 경제 성장의 온기가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까지 빠르게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와도 긴밀히 소통해 계류 상태에 있는 반도체법 통과를 비롯해 필요한 지원도 다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반도체법, 전력망법 등 핵심 경제 법안의 신속한 입법을 여, 야, 정, 협의체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경제 고위급 협의체인 거시경제 금융현안간담회, 이른바 F4 회의에도 참여했습니다. 금융외환시장을 24시간 비상점검하고 변동성이 확대되면 신속히 시장의 안정조치를 취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주 직접 이 F4 회의를 주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외 신인도 하락과 고환율 상황을 거듭 강조해온 만큼 경제 컨트롤 타워만큼은 확고히 지키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대행직을 맡은 이후 처음으로 주한 미국 대사와 주한 미군 사령관을 만나 미 트럼프 신행정부 출범과 관련한 의견도 교환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을 비롯해 주변국 수반과의 정상 외교 일정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 대외적인 경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서라도 외교 안정화는 조속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장기화한 경기 침체에 불안한 정치 상황까지 더해지며 연말연시 특수가 실종됐습니다. 제주도가 소비를 유도하겠다며 여러 정책을 발표했는데 다소 아쉬움이 남고 있습니다. KCTV 제주방송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말을 맞아 북적여야 할 상점거리가 썰렁합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 경기에 탄핵 정국까지 더해지자 사람들의 발길이 또 끊긴 겁니다. 상인들은 가게 문을 열어놓고 손님 맞을 준비를 해보지만 좀처럼 활기가 차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외국인 관광객마저도 지갑을 꾹 닫으며 매출이 떨어졌다고 하소연합니다.
완전히 눈에 띄게 많이 줄었고, 그리고 편의점 같은 데에서 사람들이 식사를 하시고 하시니까 외국인들도 그런 것만 봐도 이제 그들도 여유가 없으니까 편의점에서 한 끼 때우시는 분들 많고. 한국은행 제주본부에 따르면 이달 도내 소비자 심리지수는 87.1로 전달보다 8.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지난 2022년 11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도내 상권마다 연말연시 특수가 실종되며 상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제주도가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제주도는 예비비를 긴급 투입해 중단됐던 탐나는 점 포인트 적립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시내 주요 상권을 중심으로 모두 73회의 버스킹 공연을 진행하고 설 명절에는 전통시장에서 농축산물 현장 환급 행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공근로 일자리를 늘리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차 보전금 지원을 연장하는 한편 중소기업 경영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전체 예산의 60%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 경기 부양을 위해 사회 간접 자본 분야에 1조 7천억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정 신속 집행 그리고 민간 부문이 함께하는 소비 촉진 운동을 통해서 민생 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만 제주도가 발표한 정책이 새로운 것이 아닌 기존 정책의 연장선 수준이고 현장에서도 별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적지 않아 보다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KCTV 뉴스 문수입니다. 임기 종료를 앞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블링컨 국무장관이 고별 순방 차원에서 곧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계엄 사태와 민주주의에 대한 입장도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지난 연말 워싱턴에서 김홍균 외교 1차관을 만난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은 계엄 사태로 멈췄던 한미 간 외교 안보 일정 재개를 선언하면서 곧 회담 일정도 잡겠다고 밝혔습니다. Our expectation is that the critical mechanisms in the U.S.-RK relationship will remain in place, and we believe that a meeting schedule is important. 바이든 행정부 임기가 2주가량 남은 가운데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마지막으로 한국을 방문한다고 외교 당국자가 말했습니다. 이르면 5일 한국을 찾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일쯤엔 조태열 외교장관을 만나 마지막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언론 브리핑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계엄령 선포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탄핵 절차에 대해 민주적 회복력이라고 말했던 블링컨 장관은 이 자리에서 직접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와 변함없는 한미 동맹 기조를 언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I think Korea is one of the most powerful stories in the world about the emergence of democracy and democratic resilience, and we'll continue to look to Korea to set that example. 블링컨 장관은 곧 출범할 트럼프 2기 정부에서의 한미 관계에 대한 의견도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상목 권한대행과의 면담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한국 일정을 마친 블링컨 장관은 일본 방문을 이어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미국 정부는 한국의 전국 혼란과 관련해 정부와 국회, 국민이 안정적으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소통보좌관은 온라인 브리핑에서 한미 양국이 공유하는 가치와 이익을 진전시키기 위해 대통령 권한대행을 포함한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정 안정에 집중하는 점을 주목하고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헌법에 명시된 절차를 준수하면서 나아가길 기대한다며 한국 정부와 소통 채널을 열어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휴전 협상이 카타르에서 재개됐습니다. 새해 들어서도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공격이 이어지는 가운데 교착 상태에 빠졌던 협상이 새 국면을 맞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가자 중부의 난민 캠프.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은 건물이 형편없이 무너졌습니다. 새해 들어서도 이스라엘군의 공습이 이어지면서 가자지구 전역에서 수십 명이 숨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고위 경찰관이나
보안군 수장을 표적으로 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번에도 민간인의 희생이 컸습니다. كنا نايمين بأمان الله فيش لا علينا ولا ناس مدنيين كلها. 이런 가운데 하마스는 이스라엘과의 휴전 협상이 현지 시간 3일 카타르에서 재개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하마스는 적대 행위의 완전한 중단과 점령군 철수가 이어지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이스라엘이 휴전 협상 실무대표단을 도하로 파견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첩보기관 모사드와 이스라엘군 등 당국자들이 카타르 도하에서 휴전 협상을 계속하도록 승인했습니다. 가자지구 휴전 협상은 지난해 11월 말 급물살을 타는 듯했지만 인질 수감자 교환과 영구 종전 방안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최종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새해 첫 접촉이 교착 상태에 빠진 휴전 협상에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미국인들의 국가 주치의로 불리는 미국 의무총감이 술이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문구를 상품에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비백 머시 의무총감은 현지 시간 3일 자료를 내고 알코올과 암의 연관성에 대해 미국인들이 더 잘 알게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머시 의무총감은 그러면서 알코올 섭취는 지난 10년간 미국에서 발생한 암 100만 건의 원인이 됐다며 매년 2만 명이 알코올과 관련된 암으로 숨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라질 공군 항공사고 예방조사센터가 지난해 성탄절에 카자흐스탄 상공에서 추락한 아제르바이잔 여객기의 블랙박스 데이터를 추출해 분석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조사센터는 자국 전문가들이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에서 파견이 된 요원과 함께 블랙박스 데이터를 판독해 문서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5인 격추로 추락 원인을 제공했다는 지적을 받는 러시아 역시 조사관을 보내 작업에 협력하고 있다고 브라질 당국은 덧붙였습니다. 독일 여러 공항에서 현지 시간 3일 오후 전산 장애로 출입국 심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슈피겔 등 현지 언론은 독일 최대 규모의 프랑크푸르트 공항을 비롯해 민헨, 브란덴부르크, 함부르크, 뒤셀도르프, 쾰른 공항 등이 장애의 영향을 받았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뒤셀도르프 등 일부 공항에서는 쉥겐 조약 가입국 이외 국적자의 입국이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해가 되면서 조금씩 달라지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스포츠에서는 프로야구에서 피치클록이 도입이 되고 유도에선 유효 득점이 부활합니다. 이경재 기자가 소개합니다. 지난해 시범 운영했던 프로야구의 피치클록이 올해부터 정식 도입됩니다. 투수는 주자가 없을 때는 20초, 있을 때는 25초 안에 투구나 견제를 해야 하고 타자는 33초 안에 타석에 들어서야 합니다. 시간을 넘기면 투수에겐 볼, 타자에겐 스트라이크가 추가됩니다. 투수에게 영향이 훨씬 큰데 대체로 경기 시간이 줄고 도루는 많아질 전망입니다. 지난 시즌 도입한 자동 볼 판정 시스템 ABS에서 스트라이크 존은 0.6%포인트 내려갑니다. 키가 180cm인 타자의 경우 1cm를 낮게 잡아야 합니다. 선수들이 적응을 얼만큼 하느냐가 그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도에선 유효 득점이 8년 만에 다시 생깁니다. 한 판이나 절반 수준의 완벽한 기술이 아니더라도 점수를 봐줄 수 있어 더 적극적인 경기 운영이 예상됩니다. 룰이 재밌게 바뀌어가지고 저도 템포가 빨라지고 연장전을 가지 않고 제 기술을 맺혀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리올림픽에서 안세영의 폭로로 촉발된 배드민턴협회 국제대회 출전 규정도 바뀝니다. 국가대표가 아니더라도 국제대회 출전에 제한이 없고 국가대표 선수가 자비로 해외 리그에 참가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오늘은 2025년의 첫 주말입니다. 이미 이번 주에 새해 맞이를 위해 장거리 이동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래서 이번 주말엔 교통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서 토요일과 일요일 양일 모두 각각 10만 대씩 감소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도시 간 소요 시간도 많이 걸리진 않겠는데요. 대전이나 부산 등으로 내려가신다면 원활할 때보다 약 30-40분 정도 더 소요되겠습니다. 지금은 정체 자체보다는 기상 상황에 더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CCTV 화면을 보시다시피 내륙 곳곳으로는 안개가 매우 짙은 상태인데요. 이 때문에 시야 확보까지 어려운 상태입니다. 안개등이나 비상등 활용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어제 눈이 내렸던 곳들이 있죠. 이런 곳들에서는 도로 살얼음 위험성 많이 높은데 특히 다리 위쪽이나 터널 진출입부는 기온이 더 낮기 때문에 감속 운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안쪽에서는 사고 때문에 복잡한 곳이 있습니다. 110번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방향 남인천 요금소 부근인데요. 3차로 쪽에서 사고 처리하느라 주변이 많이 불편합니다. 차로 변경과 전방 주시로 추가 사고 막아주셔야겠고요. 50번 영동고속도로는 용인 일대 지금은 괜찮지만 11시쯤 최대 혼잡이 예상되고요. 1번 경부고속도로도 마찬가지로 경기권인 수원 신갈 부근이 가장 지나기 답답하겠습니다. 전방 주시도 잘해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오늘 아침도 춥습니다. 현재 경기 북부와 강원도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현재 대관령의 기온이 영하 9도, 춘천 영하 9.5도까지 떨어져 있고 서울도 영하 4.9도로 어제만큼 춥습니다. 동해안은 건조한 날씨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 동해안은 건조경보까지 내려져 있으니까요. 불조심 또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전국적으로 눈 예보 들어있습니다. 중부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예상되는데요. 강원도에는 최고 10cm, 서울에도 1에서 5cm의 눈이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춘천이 영하 9.5도, 청주가 영하 2.5도고요. 낮부터는 추위가 누그러집니다. 서울이 5도, 청주 6도, 부산은 8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일 내리는 눈은 월요일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다음 주 중반에는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 스타트 2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